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요즘 시중에는요, 오서방이라는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요. 오서방이 뭐냐? 비단장사, 옛날에 중국의 왕서방은 아니고 50대 서울, 또 방은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50대 서울 부동산, 이게 차기 대선을 결정지을 그 세 가지 변수다, 이렇게 해서 오서방으로 통용되는데, 이 외에도 지금 MZ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판가름 낼 테다, 아니면 여성이 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지금 설을 앞두고 설 민심을 어떻게 누가 장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불교계와의 갈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정청래를 찾아온 친 이재명에서 탈당하라는 친구가 누군지 참 밝혀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이 소식을 접하면서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던 친 이재명계가 누군지 이쪽하고 같이 스크랩이 되는데요. 똑같은 수법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언론들 해서 대부분 한번 보세요. JTBC니 뭐 MBC, KBS 또 뭐 연합뉴스까지 지금 이 방송들, 그리고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뭐 그 외에도 뭐 정부에서 주는 그 콩고물 광고 갖고 먹고 사는 이 언론들, 지금 설을 앞두고 또 설 지나고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들까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짜고 공작하고 해서 거기에 상응한 여론조사 결과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비하고 또 정확하게 맞불을 놔야 한다. 그런 여론조사들 제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이야기한 한 5% 정도는 윤석열 지지가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조금 윤석열 지지도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정권교체의 민심이 50%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시중 한번 보세요. 부산에서 어젠가 오늘에도 지금 뉴스에 27억 하던 아파트가 74억, 문재인 정권 들어서 호부 몇 년 만에 74억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젊은 층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잔돈 그거 몇십만 원씩 기본소득 그거 나눠주면 뭐합니까? 물가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0%, 20% 지금 뛰어서 5만 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도 살 게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어서 1100조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고, 자영업자가 하루에도 2500개씩 폐업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147조 정도 2015년에 자영업 전체 부채가 있었는데요. 이게 2018년에는 600조, 그리고 작년 2021년에는 무려 이게 861조인가 이 정도까지 불어났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이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거래를 활성화해서 부동산 거래세를 경제의 어떤 밑거름에 그걸로 이 기름으로 썼는데, 지금 이 좌파 정권은 집값은 아주 올려놓고 그 보유세를 걷어들여서 이번에도 60조 원이나 지금 과다하게 지금 세금을 걷어들였는데요. 그 돈들 다 또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물가 상승 요인만 되었고요. 피부로 느껴집니까? 자영업자들은 이미 지금 하루에도 2,500군데씩 무너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에도 쏟고, 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쏟고, 부동산 정책에도 쏟고, 지금도 포퓰리즘이 극치를 달리고 표만 되면은 뭐든지 내지르는데요. 이 이론적 근거도 하나도 없고, 또 과학적인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마구 표만 되면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신대학교 윤소영 전 교수는, 이분이 좌파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재명의 이 패거리들은 사이비 포퓰리즘이고 이 사기꾼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도
문재인 쪽에서도 야, 이재명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람들이 온전하겠나. 그리고 이재명 내부에서는 되기만 되면은 문재인 사람들 다 걷어내고 응징한다. 이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갈등도 좀 심해지는데 놓지도 못하고 또 집어삼키지도 못하고 이 갈등에서 이재명은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좀 차별화된 정책 내놨다가 걷어들이고 또 사과하고 또 질렀다가 걷어들이고 사과하고 이들의 내분도 심상치가 않는데요. 그러나 이재명이 만일에 집권하면은 제가 볼 때는 파시스트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집단은 모두 적으로 규정하는 이 파시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독재가 되어서 옛날에 경찰 국가 또 관제 언론 하던 뭐 그런 선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재명의 실체가 대장동 건도 그렇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 전에 지하철 타면서 여성 전용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아이고 옆에서 얘기하니까 일어서서 아이고 몰랐다 하는 또 골프세를 뭐 내려야 한다 어쩐다 자기 정책하고 모순되는 이런 것들 부동산 보유세를 뭐 유보하니 뭐 깎아주니 이런 얘기들을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들이 지금 급기야 이재명이 얘기했던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가 가져야 된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입니까?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저는 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도움을 청하려고 만났다가 또 공천권, 종로 공천권이 불거졌는데요. 지금 이 중요한 선거 마당에 공천권 운운하는 홍준표 이분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이도 저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탱크처럼 밀고 가야 한다. 지금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고 있는데 이런 이 구태에 매몰되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정정당당하게 지금 부인 문제나 이런 거는 예전의 문제고 해서 공정과 상식 다시 강조하면서 새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지금 하던 대로 뭐 저는 뭐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한 방은 물론 준비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준비하고 가야 된다. 저쪽에서도 뭐가 또 공작을 해서 갖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설 전이든 설 후든 여론조사도 뭐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최신들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끝으로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 지금 안철수가 올라가고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또 조금 정체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 서울시장 선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급기야 마지막에는 윤석열의 결단도, 국민을 바라보는 결단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섬세한 전략으로 단일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 되어야 한다. 1%, 2%를 더 가져오는 싸움에 임해야 한다. 단일화해서 대선을 치러야 대선 이후도 그냥 잘 끌고 갈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다. 좋은 사람들 합치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구태를 털고 정치 제대로 하면은 국민들이 안철수와 단일화에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해도 저는 윤석열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정당당하게 임해라. 그리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해라. 이재명 사이비가 어떤 질문들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책실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수치들, 또 이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 자료들 잘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